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시사정담 생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우여곡절 끝에 오늘 저녁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갖고 쟁점 현안에 대한 일괄 타결을 모색합니다. 서울 동부지검이 지난 25일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 관련 부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서 그동안 캐비넷에 묵혀두었던 각종 유사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고검도 추미애 아들 황제 휴가 사건에 대한 항고 사건 수사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묶어서 서정욱 변호사님과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예. 우선 신구 권력 갈등을 겪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저녁에 회동이 열리길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또 지난 16일처럼 갑자기 전격 취소하는 일은 없겠죠. 이번에는 단독 회동이 아니고 배석자가 있는 그런 회동이라고 하죠. 예. 먼저 이제 그 회동하기 전에 또 이제 그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그 소금을 뿌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바로 그래요? 이제 27일 날 국회 그 의안에 보면 특검법을 발의했어요. 예, 맞아요. 특검. 지금 이게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법 이름은 이렇게 긴 걸 처음 봤습니다. 전부 이게 윤석열 당선자 조사밖에 없어요. 예. 두 명이 두 개 법을 비슷한 내용입니다. 예. 김용민하고 이제 이수진이가 발의를 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윤석열 대장동 개발 비리, 그다음에 윤석열 검사 재직 시절 권력 남용, 그다음에 윤석열 가족의 부동산 투기, 특혜 대출, 주가 조작, 예. 부정 축제, 법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게 외울 수가 없는데. 본부장 특검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던데요. 그러니까요. 결국 이 본인 부인 장모인데 이런 이게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이게 민주당이 발의를 했단 말이에요. 예. 지금 이게 그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어차피 임기 되면 이게 그 소출을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게 민주당이 계속 대선 불복하면서 당선을 이게 그 압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이게 이 두 법에 공통적으로 이름 올린 5명의 국회의원 있잖아요. 예. 저는 이제 그 법치 오적으로 봅니다. 아, 이 사람들이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다음 선거에. 법치 오적 있잖아요. 예. 대표적인 게 그 김용민 남양주에 이 사람이 이게 주광덕 의원 이기고 온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작을의 그 이수진에게 나경원 의원하고 한 예. 판사 출신 예. 두 명이 두 개 법을 대표 발의했고요. 이쪽 저쪽에 꼽기는 김남국이라고 있잖아. 김남국. 조국의 조국의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정치적 아들, 양아들이라 그렇죠. 봐야죠. 예. 조국수로 예. 김남국. 뭐 이재명의 또 무슨 수행실장인가 하면서 또 깃발을 좀 날리고. 그런데 그렇죠. 중앙대 후배죠. 중앙대 후배. 김남국이 중앙대 넣어서 전남대 로스쿨 넣었거든요. 예. 예. 그 다음에 그 네 번째가 이제 그 법조인은 아니지만 이번에 닦인 김의겸 예. 흑석 선생 있잖아. 예. 부동산 투기의 달인 김의겸. 이게 기자입니까? 옛날에 그 최서원 씨 왜 그 안마 뭐 해주는 사람이 소작이다. 예. 김의겸 있잖아. 한겨레신문 기자. 예.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심한 게 최강욱이에요. 최강욱. 예. 최강욱이 이게 재판 받을 때도 마스크에 보니까 이게 위국 헌신 군인 본분. 아니 안중근 의사의 말을 마스크에 새긴 걸 재판 받으러 올 때 재판을 이게 판사하고 싸우러 오는 거예요. 이번에 그 조국 아들 그 있잖아요. 인턴. 예. 이것 때문에 또 항소심에서도 1년 구형 받았습니다. 어차피 이게 그 날라갈 건데 이런 이게 그 최강욱까지 완전히 조국의 집사 변호사죠. 예. 조국의 그 가족 있잖아. 예. 조국 부인하고 처남하고 재판을 맡은 이게 최강욱이는 사법고시도 안 된 법무관 출신이에요. 군 법무관 예, 출신이더구만. 사법고시도 안 됐죠. 예. 이런 최강욱, 김의겸, 김남국, 그 다음에 이수진, 김용민
이런 게 법치 파괴 오적, 법치 오적은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지금 이게 오늘 문재인하고 이게 윤석열 당선자 만나는데 어떻게 이틀 전에 윤석열 본부장 비리만 딱 특검법을 발의해버린 이거는 정말 이게 대선 불복이다. 본부장을 하려면 본인 부인 장모가 아니고 거기 장남이 들어가는 이재명이를 해야지. 그렇죠. 이재명이가 장모가 아니고 장남. 장남은 이게 그 도박, 성매매 예. 다 했잖아요. 상습도박 뭐 그 증거가 다 나와 있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요. 다 올렸잖아요. 엉뚱한 이게 본부장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른바 철험회라는 그 뭐 이 모임을 갖고 있는 그 핵심 멤버들 같은데요. 예, 5명이. 예, 어쨌든 뭐 이 청와대 회동에 앞서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나름대로 자기들도 살 궁리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오늘 청와대에서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좀 다뤄지겠죠. 한 뭐 너댓 개 현안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양측에서 그동안 물밑 조율을 했기 때문에 오늘 회동이 이루어진다고 봐야겠죠. 또 만나가지고 지난번처럼 무슨 불의밤을 낸다든가 이럴 경우 그렇지 않아도 당선인과 대통령 간의 이런 갈등이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부담이 돼서 오늘 회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영민 비서실장도 나서고 그래서 나름대로 물밑에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됐으리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합의문이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조율은 저는 안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냥 이게 일단 만나서 한번 들어보는 이런 차원이고요. 지금 이제 그 19일 만에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역대 가장 늦은 게 9일이었잖아요. 예, 예. 근데 19일입니다. 만났는데 조율이 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그 감사위원 2자리 임명권이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 문재인가 한 명은 꼭 우리가 임명해야 되겠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감사원에 보면 감사원장이 최재해 예. 이 사람에게 노무현 때 행정관 출신이거든요. 원장. 이 사람하고요. 그 다음에 그 문재인과 같이 책을 써가지고 공저로 냈던 사람 있잖아요. 검찰을 생각한다. 김인혜 교수. 예, 김인회. 예. 이게 가장 문제죠. 김인회가. 예. 이 사람이 이게 가장 감사위원 자격이 없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낙연이가 총리 때 실장, 국정운영실장으로 들고 있던 임찬우 있잖아요. 예. 여기 세 명이 확실한 자기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 옛날에 왜 그 김호수 총장을 2명 임명을 하다가 그때 최재형 원장이 반대가 못했죠. 재청을 안 해버렸잖아요. 안 했잖아요. 예. 두 번이나 요청해. 그때 대신 임명한 게 서울 고검장의 그 조은석. 예. 요덕이 문제가 임명한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이번에 문재인가 한 명만 더 자기를 임명하자. 그게 누구였냐면 지금 감사원의 제2사무차장으로 있는 이남구라고 있어요. 아, 예.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청와대에 파견 오죠. 2006년에. 예. 청와대에 있었던 이남구. 공직기강 비서관 했잖아. 또 얼마 전에. 그러니까요. 거기 그 공직기관 비서관 하고 감사원에 갔잖아. 예. 요 이남구를 임명하려고 밀어붙였는데 이번에 그 최재해가 배신 때린 거죠. 최재해가 감사원장이잖아. 근데 이 감사원 직원들의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번에 그 재청권 행사를 못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게 결국 감사위원 임명이 무산된 거죠. 예. 문재인 입장에서는 뭐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겠지. 여기에 이제 딱 무산되니까 그럼 이게 조건 없이 만나자. 어차피 이제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난 거거든요. 뭐 저는 서로 이게 타협되거나 한 거는 전혀 없다. 그래서 오늘 가보면요. 뭐 이명박 대통령 사면이라든지 또는 이제 집무실 이전 있잖아요. 이런 게 의논할 수 있지만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은 좀 이게 희박하다. 저는 그래 봅니다. 아, 그래요. 제가 코로나로 지난 한 주간 좀 쉬어가지고 뉴스가 조금 뒤처지는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집에서 늘 뉴스를 추적을 했지만 그래도 나와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또 이 정보 소식통들 얘기도 들어야 이게 뉴스가 아주 최신 것이 되는데 좀 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추경 같은 게 지금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추경 50조 이 부분은
지금 민주당이라든가 문재인 대통령도 뭐 구태여 반대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워낙 코로나로 인해서 소소상공이라든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는데 반대는 하지는 않을 걸로 보는데 지금 기획재정부에서는 50조를 어디서 끌어낼 방법이 없다.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세수라든가 또 그 구조조정 지금 현재 짜여 있는 그 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하자고 하는데 50조를 끌어낼 방법은 없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이라든가 용산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내일 국무회의가 있는데 그동안 ABB 그거 지난주에서는 의결을 안 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내일 국무회의가 있으니까 그것은 또 해주겠죠. 이쪽에서도 그동안 뭐 안보 문제에 대해서 느닷없이 또 문재인이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우려도 좀 해소를 해주는 그런 설명도 좀 할 것 같은데요. 결국은 근데 그 두 가지가 저는 핵심이 될 거로 봐요. 두 가지가 이제 그 합의가 되면 어느 정도의 그 협치가 될 수 있지만 그게 바로 이제 그 용산기로 이전하는데 ABB가 한 500억 들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결의해서 이전을 도와주느냐 안 주느냐. 요 문제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명박 대통령이 있잖아요. MB. 사면을 이게 그 해주느냐 마느냐. 이 두 가지가 합의되거나 된다면 조금은 이게 그나마 관계가 회복될 여지가 있는데 만약에 이 두 가지를 끝까지 지금처럼요. 만약에 거부해버린다. 이러면 이게 오늘 저녁에는 안 만난 것보다 못한 더 이게 악화될 수 있는 아직은 조율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듣기로는 장제원하고 이제 이철이 라인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두 라인에서 이게 MB 사면에 뭐 합의했다. 또 이렇게 용산 이전 비용을 합의했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못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그냥 오늘 탑다운 방식으로 오늘 이게 문재인하고 당선자가 직접 만나서 담판을 짓든지 그게 안 되면 뭐 오늘 이게 뭐 추경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 또는 이게 뭐 하나만한 안보 이야기 있잖아. 뭐 미사일이었다고 북한. 이런 이야기 하다가 이게 얼굴 붉히면서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실질적인 거는 그 두 가지가 협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그 오늘 만찬의 핵심 포인트다. 저 두 개로 봅니다. 만약에 오늘 저녁에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불협화음이 있는 가운데 회동이 끝났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정말 국민에 대한 배신행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40여일 남은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까지 그런 어깃장이랄까 이런 걸 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도 아까 최재 감사원장 얘기 나왔는데 딱 문재인 배신 때리고 나오는 거 보면 알잖아요. 배신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아니 4년을 같이 해야 할 감사위원은 4년 아닙니까 임기. 그런 사람을 이제 며칠 안 남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간다? 그래갖고 자기 감사에 대해서는 다 덮어버리겠다? 이런 것을 어느 국민이 또 어느 감사위원이 또 감사위원에 있는 직원들이 그걸 공감하겠습니까? 그걸 도저히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최재 감사원장도 그런 결정을 내렸을 것이고 지금 용산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니 그동안 뭐 북한이 그렇게 미사일 쏴대고 뭐 별거 했어도 NSC 한번 제대로 참석을 했습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안보 어찌고 저찌고 찾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데 어쨌든 뭐 본인이 대통령에 있는 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뭐 그렇다고 하면 가상한 일입니다. 마지막까지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다하겠다 하면은 뭐 잘한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후임 대통령이 더군다나 정권이 교체가 됐지 않습니까? 여야가 교체가 됐으면은 과거 YSDJ처럼 적극적으로 도와줘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정권을 새로 인수해가지고 그것을 원만하게 끌어간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인수 과정에서부터 이렇게 삐걱대면은 다음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이 더군다나 민주당이 170석이나 갖고 있는 거대 이제 야당이 되는데 거기다가 대통령까지도 이렇게 협조를 안 해가지고 출범 자체부터 삐그덕거린다고 한다면은 이건 완전히 나라를 망치자는
그런 행위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결국에 98년에 있죠. 98년에 이제 김영삼하고 김대중 당선인 있죠. 예. 이분들에게 그 5번을 만났어요. 김대중이가 대통령 되고 취임 전에 예. YS하고 이제 그 5번을 회동을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노사정 합의나 정리해고라든지 IMF 극복 있잖아요. 예. 이걸 이렇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사이가 안 좋던 노무현하고요. 노무현하고 이게 그 이명박 대통령도 만났는데 그때 그 경찰청장도 어청수 있잖아요. 어청수. 전부 이게 그 MB가 다 지명한 거예요. 예. 그때도 이게 감사위원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게 MB 뜻에 따라서 지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은 이제 대통령 직위에 있으니까 자기가 이 토장만 찍은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MB가 다 오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야죠. 그러면 결국 이게 뭐 대통령 임기가 5월 9일 뭐 밤 12시다. 이 말은 이제 뭐 북한이 예를 들어 기습 남침하거나 안보 같은 거는 이게 대통령이 지휘를 해야 되잖아. 네. 그런 이야기지. 이게 모든 뭐 대법관, 헌재 재판관, 감사위원 인사권을 네가 그 0시까지 행사해라? 그러면 이게 감사위원 임기가 하루 5월 8일 날 만료되면 지금 이게 5월 9일 날 뭐 낮에 할 겁니까? 임명? 하루 두고. 그거는 이게 안보 같은 데서는 0.1초도 텀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딱 임기까지 대통령 권한이 밤 12시까지인 거예요. 근데 이걸 악용해서 전부 이게 알박기 인사, 지금 이게 공기업만 해도 59군데를 알박기 했 거예요. 예. 근데 이번에 감사위원까지 하려다 좌절됐잖아. 지금요,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는 이게 상식을 회복하는 것 같아. 선관위 직원도 이제는 2,900명이 덜 걸려서 조혜주 임명을 막았잖아. 예. 이번에 감사원도 결국 그 문재인의 임명을 막았잖아. 막았죠. 예. 앞으로 이게 저는 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돼야만 나라가 이게 바로 정리가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들도 이제 정신을 차린 것은 뭐 분명한 것 같고 정권이 바뀐다는 것을 확실히 이제 절감을 하는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도 아직도 이게 내가 대통령 마지막 날까지 나는 대통령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지 양산에 내려가서도 뭐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 확보하겠다는 생각인지 몰라도 일단 청와대만 떠나면 끝입니다. 끝. 예. 착각을 하면 절대 안 돼요. 그 착각을 해가지고 봉화마을에서 힘을 좀 쓰려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러나는 사람은 정말 물러나는 사람 그 뒷모습이 깨끗하고 아름다워야 하거든. 근데 계속 이렇게 추하게 소인배처럼 끌고 가면은 본인한테 결국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다 보니까 앞서도 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아니 대장동 특검 같은 걸 지금 앞장서서 뭐 해도 시원찮을 판에 본부장 특검이나 하자고 거기다가 검수완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보겠다. 이걸 지금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까지도 문재인 이재명 지키기에 올인을 하겠다. 아니 누가 지금 죽인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한 것 있는 대로 수사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면 되는 것이지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는 자기가 떨어지면 없는 죄 뒤집어 씌운다고 했는데 우리 서 변호사님 여러 차례 이야기한 대로 있는 죄만 가지고도 지금 차고 넘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수완박이라는 게 뭡니까?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걸 밀어붙일 지금 기세인데요. 예. 이게 강행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제 송영길이도요. 송영길도 이게 지금 양산에 통도사에 있습니다. 양산에 통도사 제일 뒷자락에 문재인이 집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제 송영길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는 지 못 미를 외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옛날에 노무현이가 죽고 나서 그 지휘자들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예. 이게 지 못 미잖아요. 예, 지 못 미죠. 근데 다시는 지 못 미를 외치지 않기를 다짐한다는 말은 어떻게든 이게 문재인이 지켜주겠다. 이게 송영길의 다짐이었잖아요. 송영길이가.
근데 저도요, 그러면서 이제 정치 보복 악순환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쭉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절을 보면서 먼발치에서 통도사에서 사절을 보니까 너무 이게 아담하고 소박하다. 아담하고 소박하다. 문재인이 그 사절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게 지몬미를 외치지 않도록 다짐한다고 했잖아요. 글을 올렸어요. 송영길이가. 근데요. 근데 중요한 게 어제 저도 양산에 갔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이게 양산 통도사를 지나갔어요. 양산 시장 예비후보 제가 그 선거 사무실에 갔거든요. 예. 통도사를 가면서 이게 저기가 문재인 사절하고 다르고 기사가. 문재인. 저는 이게 문재인을 사절을 보니까 아담하고 소박한 게 아니고 거기 보면 이게 조만간 김정숙의 온갖 의류 명품 보석으로 치장될 명품관이 보이더라고. 제가 보기 이거 사저가 아니고 명품관이야. 아, 아방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작은 아방국이다. 그러니까 김정숙이가 쓰던 명품만 다 가지고 그 절도입니다. 나라 돈으로 산 거 가져가면 안 돼요. 이게 가져가 꾸미놓으면 그게 바로 현대백화점 명품관보다 더 큰 명품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아담하고 소박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 명품관을 보면서 제가 다짐을 했죠. 송영길이 다짐한 다른 뭐냐면 이게 문재인을 송철호든 탈원전이든 대북 퍼주기든 더러킹이든 뭐든 이게 문재인을 의왕 구치소로 이게 보내는 게 정의다. 무려 90서로. 예. 그 다음에 문다의 서창호 그 국가지원금 몇십억 받아 횡령하고 어디게 동남아로 이주하고 이걸 이게 밝게 처벌하는 게 정의다. 그 다음에 안방 여포 이 문준용이는 외국 나가면 이게 이름도 명함도 못 내미는데 우리나라 돈은 싹쓸이에 이걸 이게 안방 여포랍니다. 이 문준용의 비리를 밝히는 게 정의다. 따라서는 그 문재인의 그 사저 이걸 이렇게 보면서 지몬미가 아니고 어떻게든 이렇게 문재인 일족을 법에 따라 처단하는 이게 바로 정의, 공정, 상식, 법치다. 이걸 이렇게 저는 어제 다짐을 했어요. 송영길의 다짐하고는 전혀 다른 다짐이죠. 아, 송영길은 그 뒷산 거기에 올라가서 처음 먼발치에서 보니까 아담하게 보이죠. 근처에 가서 보고 그걸 판단을 해야지. 아니 대궐도 먼 데서 보면 아담하게 보이잖아요. 조금 뭐 모여 있는 것처럼. 북한산에 가서 저 경복궁 보세요. 아담하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지. 예, 그러니까 늘 헛발질을 하는 거예요. 착시가 있으니까 착시가. 지금 민주당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동안 그렇게 입법 폭주를 해가지고 결국 망한 거 아닙니까? 아, 그런데 지금 정권이 바뀌기 전에 검수완박을 해가지고 자기들 수사 뭐 문재인이든 또 이재명이든 민주당이든 태양광 해먹은 사람들이든 그거 수사를 막아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정신머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내에서도 이러다가 또 6일 지방선거까지 망하는 거 아니냐. 일부 지금 강경파들이 목소리를 엄청나게 내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송영길의 페이스북을 잘 읽어보면요. 또 이게 엄청난 송영길이가 말실수를 엄청 잘합니다. 근데 옛날에 이 머리 한 대 맞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실수를 더 잘해요. 실수를 이게 엄청 제가 읽어봤더니 송영길이가 페이스북에 이래 써놨어요. 전직 대통령이 고향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며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시대. 그 다음 중요합니다. 더 이상 정치 보복이 악순환이 되지 않게 막아내는 버팀돌이 되겠다. 이 말은 정치 보복이 악순환을 막는 버팀돌이 되겠다. 이 말은 자기들도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수사하고 구속이 정치 보복이다. 이게 인정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아니 그때는 정치 보복이 아니고 뭐 적폐청산이라고 엄청나게 떠들었잖아요. 네. 근데 송영길이가 정치 보복의 악순환을 막겠다. 이 말이 결국 문재인이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수사한 것도 딱이 정치 보복 아니냐. 예. 이게 인정한 꼴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맞는 말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저희가 문재인을 일족을 제가 처단하자. 이게 저는 정치 보복 하자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니에요. 정치 보복은 없는 죄를 이렇게 표적에서 억지로 털어서 만들어내는 건데 그게 아니고 이게 이제까지 다 이게 드러나가지고 밑에 사람들만 처벌되고
공소장에 문재인 이름이 몇십 번 등장하는데 예. 대통령의 특권 때문에 기소 못하고 밑에 사람만 처벌된 거 있잖아. 예, 예. 아니 송철호 공소장이 문제가 몇십 번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또 탈원전에도 이게 문재인 이름 두 번 나오잖아요. 예. 나오는 걸 이렇게 그대로 칸을 채워 여차. 이게 무슨 정치 보복이냐 말이에요. 이거는 이게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한 거란 말이에요. 저는 제대로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